돈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했던 사람이 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정말 힘들게 살아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노력해준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쓰라린 가난을 경험한 사람, 눈치 보며 남의 집에 얹혀 지내는 사람, 단돈 500원이 아까워 분식집을 지나치는 사람, 치료비가 없어서 다리를 절고 있는 아이를 지켜만 봐야 되는 사람. 돈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만 55세부터 79세까지의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500만 명이 더 늘어난 셈인데요. 이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연금을 받는 비율이 이들 중 절반밖에 되지 않고 받더라도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죠. 만 55세에서 79세 사이 정도 된다면 대부분이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겠죠. 이들 중에 절반은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은 사람도 한 달 평균이 69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올해 1인 최저 생계비는 116만 원이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고령층은 약 880만 명이 되고, 그리고 고용률 58%나 된다고 합니다. 이 둘 다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지금 이들 중에 10명 중 7명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둔 평균 나이가 49세밖에 안 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고, 또한 사업부진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명예퇴직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이나 있는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20년 넘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도 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2배나 빠른데요. 문제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서 조만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 대한민국인데요. 고령화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비해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평균
8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본이 보니까 16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뉴스들 밑에 댓글이 사실 더 우리 국민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댓글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나이 먹고 돈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자식한테 헌신하고 퍼주는 게 자식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인들 노후 준비 없이 퍼주다 보면 나중에 자식들까지 더 부담스럽습니다. 또 한 분은요. 부양 걱정 없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고 손 안 벌리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입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요. 먹고 살아야 하니 기본 생활비에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고정비가 나이 들면 또 아프니까 병원비에다가 거기다가 손주들 오면 용돈 주고 싶고 사탕도 사주고 싶고 가끔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게다가 요즘 노인들 예전 같지 않게 카페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나이 들면 입 닫고 주머니 열라고 하니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늙으나 젊으나 돈은 필요합니다. 예,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한 분은요. 20년 넘게 주 6일로 매일 밤 8시까지 배송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부양한다는 생각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늘 참고 계속 일합니다.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연금 수령액도 얼마 되지 않아서 80살까지는 운전대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나도 나이가 70이지만 친구들 중에는 잘 나갈 때 1년에 몇 차례씩 해외여행에 명품에 화려하게 살다가 점점 초라해지는데 이들도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업 같은 거 하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젊을 때일수록 조금씩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댓글이 있고요. 부모님 시댁 너무 못 삽니다. 양쪽 다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힘들어요. 자식한테 도움 준 것도 없으시고요. 정말 힘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다가 노후 준비도 못하고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나가는 돈은 많으니 쯔쯔쯔. 자,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절대 자식이 노년에 도와줄 거란 착각들 하지 마세요. 가진 거 야금야금 안 뺏어가면 다행입니다. 요즘에 주변 친하든 안 친하든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 부모님 재산 언제 받을까에 더 관심 가지는 시대가 왔어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 받아들여야 하죠. 자식은 자기의 능력과 소득 규모에 맞춰 가져야 됩니다. 결혼했으니 자식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외로워 하나 더 낳고 이런 식의 단순 발상으로 2세를 낳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자식들도 무능한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요. 어설픈 감성에 빠져 아이 재롱 보려다가 남들 다 낳으니 나도 낳는다. 이런 사고는 노년에 초라하고 찌들려 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댓글이기도 합니다. 경제교육은 애들도 안 되어 있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는 게 실상입니다. 나라에서 경제교육이 시급합니다. 라는 댓글이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저보다도 더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투자금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주식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더 큰 문제는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나만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은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우리 자녀는 또 그 손주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투자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